좋고 개성화도 좋고 온 김에 파와피도 좋고. 좋아도 좋겠다. 그 신바 그냥 훌라당 다 젖으면 뭐요? 옆 빗물. 뭐 말리시면 되지. 자, 반갑습니다. 306차죠. 오늘 306차. 중국 공산당과 인민군의 앞잡이 개노릇을 하고 있는 화웨이 장비를 지금도 통신 3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브로드밴드도 4G와 LTE 백보험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어마어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신 주권은 우리 국민이 가져야 되지 중공놈들, 중공놈 따위들에게 갖다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싼 맛에 지금 대한민국 통신 3사와 여러분들의 연결된 단말기까지도 중공에 의해서 해킹 당할 수가 있고 금융범죄를 당할 수가 있고 감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밀과 대기업의 중요 자산들이 탈취당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재산이 보이스피싱과 해킹으로 인해서 빼앗길 수가 있고 지금도 하루에 20억 이상의 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일어나고 있고 상당수는 중공으로부터 오고 있는 사이버 공격이고 한 달에 1,300건 정도 중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범죄가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의 속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신사부터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도록 하게 됩니다. 왜 대한민국의 통신 3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이스피싱을 많이 당하고 해킹을 많이 당하고 백도어를 당하고 국가기밀이 털리고 할까요? 왜 폰에 좀비폰이 되고 좀비 PC가 될까요? 그건 안전한 통신 장비를 써도 해킹을 당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통신 장비보다는 싸다고 중국 공산당과 인민군의 개노릇하는 화웨이 장비를 대한민국 통신 3사가 쓰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더욱더 많은 사이버 범죄, 통신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막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대한민국의 통신망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국민의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좌빨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침묵하지. 중공에 대해서 물고 빨기만 하고 중공 국민, 중공 인민들이 힘들어하는 중공의 인권, 자유, 민주화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 못하는 좌빨들이 선동해가지고 후쿠시마나 이야기하고 있고 야 이놈들아 원자력 서해안 중공 원자력에서 나오는 오염수가 후쿠시마에 50배가 넘는다 이것들아. 어디서 맨날 선동만 당하고 선동질만 하고 있어. 자, 모두 태극기를 하게 해주시고 국회에 대한 경례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국회당 경례하겠습니다. 일동 국회다요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 오늘 애국가 4절은 애국가 달인 우리 장인 정창재님 나오셔서 애국가 4절까지 힘차게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자, 정창재님 나와주십시오. 애국가 달인. 아, 진짜. 뭐야 이거 떨어지네 이거.
떨어져. 바람이 엄청 불어갖고 이거 테이프가 떨어졌어. 가히 비가 많이 붙었네요. 여러분, 길에서 애국가가 나오면 우리나라가 전기차용 배터리 태극기를 소재 향해서든지 탈중국에 국비를 제공했습니다. 애국가가 나오는 곳을 향해서 중국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잠시 신기술을 발걸음을 감추고 목례를 하는 것이 국기와 국가에 대한 예의입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자! SK텔레콤 아저씨들, 여러분들이 타는 태극기가 뭐 보풀 난다 그럽니까? 다 헤어졌습니다. 아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하는 시기도 아닌데 왜 태극기를 졌다고 걸어놨습니까? 예, 우리 부시장님 당장 안녕하세요. 걸으세요. 반갑습니다. 샬롬. 자, 박수. 박수!
이용호 대표님 존경합니다. 아니 여기 시청자. 자, 미치겠다 이거. 아까 LG에서 말씀드렸죠. 중공에서 수입된 중국 김치의 85%의 발암물질로 지정된 아스파탐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중공에서 반간첩법을 강화시켜서 대한민국 국민 포함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선교 활동도 하다면 잡히고, 잘못해가지고 풍경을 찍어도 잡히고, 인터넷에서 자유의 표현의 자유를 조회하다가 검색하다가도 걸리면 잡히고, 대만, 티벳, 위구르 이런 거 검색해도 잡히는. 그래서 중공은 정말 정신 나간 사회 공산주의 독재 국가, 미친 국가입니다. 자, 마약의 그 그림자 아기에 대해서 LG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정말 심각하지요. 지금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는 병원에서 낳았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등록을 안 해요. 그리고 병원에서 아이를 안 놓고 유기하고 이런 것들은 더 얼마나 많겠냐 이거죠.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문재인 5년 동안 심각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죠. 아기들 생명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문재인이가 뭘 했어요? 입양을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뭐 환불이야 뭐야 반송이야 반품, 미친놈이 그런 식의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림자 아기라고. 태어는 났는데 동사무소나 정부기관에 국민으로서 등록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사라졌는지 죽었는지 팔렸는지 또는 중공에 넘어갔는지 장기매매에 이용이 됐는지 범죄에 악용이 됐는지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죠.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또한 중공으로부터 오는 마약,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이 제안을 해서 80개국 이상이 중공의 마약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중공의 마약이 미국을 넘어서서 이제 전 세계, 대한민국에도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고 마약 활성화된 국가지요. 마약이 전파되는 국가지요. 마약이 거래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제안을 해서 전 세계가 좀비 마약, 펜타닐의 원료를 만들어내는 중공을 제재하고, 그 펜타닐 원료로 마약을 만들어내는 또 국가 멕시코, 중공으로부터 원료를 받아가지고 멕시코에서 마약을 펜타닐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거나 또는 다른 나라로 보내거나, 또는 중공에서 펜타닐을 원료를 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기계를 수출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전 세계가 공조해서 잡고 적발하고 제재를 하고 처벌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요? 깜빡했다. 네, 지금 비 맞아가지고. 자, 애국가 끝났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월은 호국수호의 달, 호국보훈의 달, 또 자유수호의 달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함을 잃으면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하죠. 그리고 어제는 백선엽 장군님 돌아가신 지 서가하신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님 다구동 기념관 지역이죠. 거기 동상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우리 최연소이자 최초의 대한민국 사성장군의 6.25 때 북괴가 벌벌 떨고 이를 갈던 그런 귀한 장군을 문재인 정권에서 토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친일로 몰아가고, 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였던 놈들 김원봉이와 함께 38명을 훈장을 주고 독립의공자로 만들었는데, 김원봉이만 반발이 컸고 나머지는 38명 전부 다가 문재인 때 불법적으로 공산주의를 저지르고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사회주의를 저지른 놈들인데,
서훈을 받았어요. 이걸 취소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건 박탈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며 유명을 달리하신 순국선열, 호국용사님들, 그리고 애국열사님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자, 일동 묵념. 바로 자, 다음은 우리 백천TV 백년대계 대표님께서 국민교육 현장 라이브로 발언을 외워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투철한 반공민주정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신이고 반공산주의와 자유민주정신, 우리 지켜나가고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잘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해서 제가, 아니, 대표님이 에어컨하고 색깔에서 성형하는 에어컨 제가 더 빨리 가서 딴 걸로 국민 교육 현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유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의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국민교육 현장 정신을 계승하자.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 우리 램 라프님, 예, 감사합니다. 국민교육 현장도 장이 나왔네. 자, 아까 제가 정신이 없어서 헷갈렸죠. 비는 조금 아까보다는 덜 내립니다.
좋네요. 아주 시원하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마약 펜타닐 중공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중공의 무기나에 퍼져나가고, 이 퍼져나가는 펜타닐 마약으로 인해서 미국이 망가지고 또 이제 유럽으로 퍼지고 있고 아시아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대한민국도 영향을 받고 중공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합성마약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한 자리에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미국 사회에 어떤 고통을 주고 있는지 고백했습니다. 18세에서 49세 미국인의 첫 번째 사망 원인이 펜타닐 중독이고 작년에만 11만 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탄광의 유독가스를 먼저 감지하는 카나리아 같은 신세라며 국제사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One of the main reasons we wanted to come together today is because we believe the United States is a canary in the coal mine when it comes to fentanyl. 블링컨 장관은 미국 시장이 포화하자 다국적 범죄 기업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출범한 합성마약 대응을 위한 국제협의체는 한국을 비롯한 80여 개 나라와 10여 개 국제기구가 참여했습니다. 미국이 펜타닐 원료 생산국으로 지목한 중국, 펜타닐 제조국으로 지목한 멕시코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이유로 자국 내 마약 관련 업체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미국이 자국 내 마약 문제까지 중국 탓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我们积极参与国际禁毒合作，坚决反对以禁毒为由对别国进行抹黑攻击和实施单边制裁。 미국 법무부는 최근 펜타닐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미국에 밀수한 혐의로 중국 기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구슬비 속에 자, 여러분, 이렇게 중공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펜타닐은, 패치는 지금 10대, 20대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0명에 3명은 펜타닐 패치를 경험한 적이 있다. 펜타닐을 복용한 적이 있다. 이 두 개 포함해서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10대들, 20대들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마약을 사는 비중도 30%에서 이제 20대, 30대까지가 60%로 늘었다 그래요. 20, 30대, 2030이 대한민국 마약 사는 비중이 30%대에서 지금 1년 만에 60%대로 그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마약이 심각하고, 지금 여러분 다크웹이라고 있어요. 다크웹. 주소를 치면은 거기에 또다시 패스워드 번호를 눌러야지 그 웹이 다시 열리면서 게시판이 보이고 판매하는 제품들이 보이는데, 그 다크웹에 요즘 마약을 판매하는 다크웹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크웹에 들어가 보면 뭐 1000개 이상 게시글이 마약을 판다, 마약을 산다, 마약 배달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온라인에 익숙한 10대, 20대, 30대들이 이런 온라인상의 다크웹을 통해서 마약을 사고, 마약도 요새 가격이 내려가가지고 2만원, 3만원에 마약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약을 판매하고 배달하는 계층도 10대, 20대들이 배달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 잡히면 감옥에 가고 살다 나오고 500만원, 1000만원씩 한 달에 벌 수 있다 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배달 운반체까지 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8천만원 받으려고 말씀드렸죠. 그때 와플 제조하는 그 기계 속에다가 마약을 넣어가지고 들고 들어오다가 몇억 원치가 잡혔죠. 자, 이렇게 통신사도 문제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 이 감독기관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다크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이제 경찰에서는 부산하고 서울인가요? 다크웹 전담 수사팀을 만든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지금 거래가 활발한데 대응은 늦지요. 경찰이 그나마 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과기정통부가 차단만 하더라도, 그리고 통신사가 고객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좀 더 써서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바로 차단할 수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연동해서 차단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게 보면 마약을 판매하는 다크웹을 그나마 조금은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고 피해를 입히고 또 거래가 활발하게 만드는 게 지금 5년 동안의 문재인 정권과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경서결이가 이런 짓을 가만히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마약 구매 다크웹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은밀하게 탐색하십시오라는 안내 문구가 떠있는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뭔가 입력하자 검은색 배경에 주황색 로고가 뜨면서 사이트에 접속됩니다. 검찰이 공개한 이 사이트는 게시물 합계가 6천여 개, 회원수 600여 명으로 이른바 다크웹에서 운영된 마약 거래 사이트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하자 이전엔 보이지 않았던 게시판들이 나타납니다. 특정 게시판에 들어갔더니 절대 타인에게 사이트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 것이라는 경고가 적혀있고, 나눔 신청이라는 게시판에는 각종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마와 환각버섯, 필로폰에 코카인과 LSD까지 보이는데 퀄러티 하나만큼은 제대로 됐다, 콜롬비아에서 제조돼 한국으로 무사히 도착했다 같은 홍보 문구까지 있습니다.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접속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누가 어디서 접속했는지를 추적하기 어려운 다크웹을 마약 거래에 악용한 겁니다. 이 사이트를 발견한 검찰은 자체 수사기법을 개발해 6개월간 추적 끝에 지난 2018년 운영자와 서버 제작자 등 9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다크웹 서버를 압수한 뒤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메신저와 암호화폐 등을 이용하는 거래 특성상 이 같은 검거 사례는 흔치 않은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크웹과 SNS에 접근하기 쉬운 젊은 층에서 마약 확산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은 2018년 대비 45%가 넘게 증가한 18,000여 명, 이 중에서도 특히 30대 이하가 1,900여 명으로 전체의 60%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만 봐도 10대와 20대 마약 사범만 2,000여 명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 넘게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다크웹이 잡히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는 것, 숨겨져 이렇게 적발이 잘 되지도 않는 것도 비밀적으로 암조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산에도 서울에도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만들어진다니까 좀 더 제대로 적발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 대한민국 마약이 상당히 구매량이 늘어났고 양이 늘어났죠. 2.5배가 늘어나고 30대, 20대 이용자들이 2배가 늘었습니다. 2배가 늘어서 지금은 온라인을 이용하고 SNS를 이용하고 다크웹을 이용해서 젊은 층에서 마약을 재미로, 장난으로 즐기듯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약이 중독이 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항공기 감속장치 부품 헬리컬 기어. 앞부분을 잘라보니 보이는 하얀 동그라미, 필로폰입니다. 30대 A씨는 이런 수법으로 멕시코에서 필로폰 3천만 명분, 약 900kg을 밀수해오고 약 500kg을 호주로 밀수출했습니다. 필로폰 밀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고, A씨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검거돼 올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갈수록 수법이 대담해지는 가운데 지난해 붙잡힌 마약 사범 수는 18,000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밀수범죄 증가 탓에 압수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5년 전에 비해 밀수사범은 2.5배, 마약류 압수량은 2배가 됐습니다. 외국인 범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같은 기간 2.7배 늘었는데 전체 밀수사범 중 40%를 차지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는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77%로 가장 많았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유통되는 합성마약 야바가 160kg으로 5년 전에 비해 20배로 폭증했고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도 14배 늘었습니다. 마약류 사범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은 약 11,000명으로 5년 사이 2배가 됐는데 전체 사범 중 차지하는 비중도 40%대에서 60%로 높아졌습니다. SNS나 다크웹 같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마약을 접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디지털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합 자, 또 이게 빗물이 터치가 돼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우리 동네 주변에 중국 식품점 하나씩 보셨죠? 중국 식품점. 조선족들이 중국인들을 위한 중국 음식 재료나 중국 식품들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동네마다 있고 큰 유명한 구마다 하나씩은 있지요. 번화가라든지. 그런데 거기서 9군데가 중국으로부터 마약성 의약품,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마약 또는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수십만 개를 갖고 들어와서 중국 식품점에 나눠서 그걸 또 중국인들과 조선족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이번에 그런 중국 식품 판매점이 걸렸는데 벌써 9개나 된다 그래요. 나머지는 또 잡고 있겠죠. 더 많은 중국 식품점에 마약을 들여와서 의약품인 것처럼 해서 대한민국에서는 금지된 몰핀이 들어가 있고 마약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의약품이나 또는 마약 제품들을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고 이런 것들이 걸리고 이번에 구속이 됐습니다. 우리 동네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아비가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샬롬. 경찰들이 중국 식품점에 들이닥칩니다. 식품점 안에서는 중국어가 적혀있는 알약들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압수영장을 집행해서 이걸 우리가 압수를 할 건데 마약류를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를 벌인 끝에 판매 업소를 덮친 겁니다. 연루된 업소는 인천과 경기 수원, 평택, 시흥 등에서 모두 9곳이나 됐습니다. 경찰은 중국 식품점들에서 모두 27,000여 정에 달하는 막대한 마약류를 압수했습니다. 인천에서 중국 식품점을 운영하는 40대 A씨 부부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향정신성 의약품인 거통편 5만 정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약품은 수도권 일대 다른 중국 식품점들로 유통됐고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를 통해 일반 손님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판매상들은 모르핀 등 마약 성분이 포함된 복방 감초편도 들여와 판 거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약품들은 불면증이나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있고 장기 복용할 경우 금단 현상이나 발작 증세도 유발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중국 상무부가 자, 이렇게 중국 음식 재료와 중국 물품과 식품을 파는 한국 내의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중국 식품점에서 마약이 버젓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엑스터시와 유통되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발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9군데 판매상들이죠. 식품점 안에서 마약을 팔았다. 이런 데가 지금 엄청 많다는 게 전국적으로.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예, 우리 일사가 더 많이 경찰은 제대로 수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저는 대기업들이 너무나도 좀 병신이라고 생각해요. 빨리 분석하고 파악이 안 됩니까? 우리 지금 화웨이 집회하면서 4년 전에 탈출을 해라고. 반드시 대기업들은 망할 것이고 중공에 있으면 있을수록 늪에 빠질 것이고 손해를 보다가 결국은 못 견디고 탈출을 할 것이다 했는데 그때부터 해라 했잖아요. 지훈동지 기억나시죠? 4년 전부터 대기업들 다 빠져나가라 했는데 이제서야 현대차 공장 다 매각하고 이제 철수해서 베트남으로
중공 물량을 옮겨간다고 하지 않나. 그 다음에 LG 가전제품, 삼성 가전제품들 중공에서 이제 철수해서 동남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지금 필리핀, 태국으로 간다고 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이제 손해란 손해는 다 보고 중공에서 등 마약류를 제조 유통한 일당이 자꾸 빗물이 터치시키네. 자,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손해를 보고 거의 뭐 잠식까지, 자본이 잠식되거나 적자가 누적이 돼가지고 팔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중공은 지금 같은 제품이면 짝퉁 베껴서 이제 어느 정도 LG와 삼성의 가전제품만큼 만들어진다면 반값에, 싼값에 자기 나라 중공의 애국심, 지금 애국주의가 중공에 대해 중공 애들이 엄청 많이 있대요. 그래서 같은 거면은 중공 제품을 산다. 이래서 엄청나게 지금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중공에서 손해를 보고 극심한 피해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의 뭐 나가야 되는,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 아니면 부도나는, 망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진짜 대기업들 너무나도 반응이 느리고 병신들인 게 그때부터 자근자근히 빠져나가야지. 그나마 핸드폰 부분은 삼성은 빨리 빠져나갔거든요. LG는 어떻게 됐어요? 중공에서 오래오래 발목 잡혀 있다가 LG는 지금 핸드폰 사업 퇴출, 핸드폰 사업 접었잖아요. 그런 식이 돼버렸고, 나머지 가전제품도 중공한테 뺏기고 중공이 인건비 싸고 해서 중공 가전제품들이 많이 퍼지니까 이제 또 중공 안에서 LG나 삼성이나 현대가 중공 제품들, 중공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많이 사줄 줄 알았는데 사주기는커녕 뺏기고 버리고, 뺏기고 흉내내고 저거들이 더 싸게 만들어내고, 이런 짓거리들만 하다가 이제는 못 살겠다, 이제는 망할 것 같아서 지금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거나 또는 철수 준비를 대기업들이 다 하고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 허베이성 창조의 현대차 공장. 연간 생산 30만 대 목표로 2016년 준공해 중국 내수용 소형차를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일명 사드 보복으로 중국 내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의 중국 법인 매출액은 6년 전보다 각각 75%, 80% 줄었습니다. 비아디 등 중국 전기차 업체의 점유율이 80%를 넘어서며 격차는 더 좁히기 어려워졌습니다. 2년 전 이미 베이징 1공장을 매각했고 올해는 창저우와 충징 등 공장 2곳도 처분할 계획입니다. 한 기업연구소 조사 결과 2016년 중국의 한한령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 대기업 중국 생산법인 가운데 46곳이 매각되거나 청산됐습니다. 중국 법인 실적을 공개한 113곳은 같은 기간 매출액이 13% 줄었는데 최근 중국 내 수요가 늘어난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만 제외하면 감소폭은 37.3%까지 커집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품질도 많이 올라왔고 가격 경쟁력은 유지하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제품력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일부 소비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소비재가 애매한 그 포지셔닝을 극복을 하지 못하고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 자국산 구매를 우선시하는 이른바 애국 소비 경향도 뚜렷합니다. 워낙 큰 중국 내수 시장 규모를 감안해 그간 발을 빼지 못했던 국내 기업들은 점차 대체 활로 모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베트남 공장 생산을 늘리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디스플레이 등은 각각 인도네시아와 인도에 새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뉴스 봤을 겁니다. 중공에서 반도체를 미국에서 중공으로 수출을 제재하고 장비를 못 쓰게 하고 군사용이나 또는 범죄용으로 사용되는 것 또는 다른 나라를 괴롭히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했지요. 네덜란드도 동참했고 영국과 일본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강국들 원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전부 중공을 제재하니까 중공이 이번에 까분다고 반도체 제작의 원료로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이 자기들이 생산율 1, 2위라고 이거를 이제 줄이겠다. 이걸 또는 파는 걸
가리겠다. 이걸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겁을 상당히 지금 허풍을 들고 겁을 상당히 많이 심하게 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알고 보니까 중공이 또 맛이 가는 뒤통수 맞는 일이 생길 것 같다. 왜냐면 옛날에 기억납니까? 히토류 가지고 일본 건드렸다가 일본이 그러면 중국 안 사 해가지고 남아메리카나 볼리비아나 다른 나라들 통해서 히토류를 사고 나니까 중공이 다시 일본한테 싹싹 빌고 뻘뻘 기고 했었죠. 이번에도 갈륨, 게르마늄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중공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 매장량 1위라고 그래요. 게르마늄. 그래서 이제 슬슬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지금 매장되어 있는 반도체 히토류를 중공이 겁을 주고 협박을 하니까 그러면 대체하겠다. 지금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중공이 당황스럽다 그러죠.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조만간 갈륨, 게르마늄 공급 업체들과 실무 논의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수출 통제를 준비하기 위한 건데 핵심은 당국의 승인 또는 거부 권한입니다. 전면적 수출 금지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이익을 기준으로 선별적 공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加者相关物项具有明显的军民两用属性，对加者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是国际通行做法。 영문 관영지 글로벌 타임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중국의 경고를 들어야 한다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희귀 자원을 무기 삼아 서방 세계 분열을 유도하고 길들이기를 시도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게르마늄 매장량은 세계 2위로 오히려 미국에 못 미칩니다. 지금은 중국이 독점하는 갈륨 생산량도 향후 얼마든지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조치가 서방 세계의 탈중국화를 앞당기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걸 중국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자원 무기화의 칼을 뽑은 건 EU가 말하는 디리스킹이 본질상 미국의 디커플링과 다르지 않아서 저는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推됩니다. 在西方有些人在炒作所谓的降依赖、去风险，就是一个伪命题。 중국은 다음 주로 예정된 EU 외교수장의 방문 일정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했습니다. 2021년 미국 제재에 맞대응 차원에서 만든 반제재법에 더해 새롭게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젠 반격을 넘어 먼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골자인데 자칫 미중 간 난타전으로 번질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나는 이승만입니다. 이순신, 임경업, 김동영 등 우리 역사의 열렬한 명장 이사들의 공헌으로 강포무도한 외적을 타파하여 저의 섬 속에 몰아넣은 것이 역사의 한두 번이 아니었나니 우리 민족의 용기를 발휘하는 날은 지금도 또다시 이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택배나 용기를 내야 우리 민족성을 세계에 한번 표시하기로 결심합시다. 우리 독립의 서방이 일으키나니 일심합력으로 외적을 파하고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회복합시다. 날 사랑하는 동포여, 이 말을 잊지 말고 전파하며 준행하시오. 이후에 또다시 말할 기회가 있으려니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나와라. 우리가 이것을 다섯날의 자유기초를 회복할 것이다. 나와라, 날 사랑하는 2300만 동포여. 내 가슴 속에 울리지 않고 외쳐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비가 와서 막 터치가 막 되네요, 지금. 자, 그래서 이 갈륨하고 게르마늄 가지고 중공이 반도체 원자재를 제재하겠다고 협박하니까 하려면 해라. 미국과 호주와 많은 나라들이 갈륨과 게르마늄을 채굴 하지 않았을 뿐이지 채굴을 하면 바로 준비가 된다. 그래서 지금 중공이 당황을 했다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놈들은 뭔가 좀 모자라요. 공격을 할래 해도 제대로 못하고 뭔가 좀 무지하고 무식하고 좀 무지막지하고 모자라는 것 같아요. 지금 인도에서요, 샤오미, 인도의 핸드폰 화웨이 퇴출시키고 나서 샤오미가 인도에서 스마트폰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그 다음이 삼성인데 그 신제품에서는 삼성이 1등을 달리고 있죠. 근데 중국은 1992년 한국과 수교 관계를 맺으며 볼륨 낮춰놔야지. 터치가 빗물에 지 맘대로 막 돼요. 오늘 살아있어 오늘. 자, 그래서 샤오미가 인도를 우습게 알고 중공으로요, 인도에게 줄 비용이나 세금이나 로얄티나 지금 빼먹고 몰래 불법적으로 중공으로 송금을 하다가 인도에게 걸려가지고 지금 몇 천억을 압류당했다 그러죠. 그러고 나니까 샤오미가 엿먹을 하고 인도 현지에 샤오미 생산 인도 직원들을 잘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가 또 그 다음 죽여버린다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더 불길이 타고 있는데 휘발유를 끼얹은 중공. 나 중공 놈들이, 중공 공산당 간부들이 진짜 시진핑이 포함해서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돌머리인 것 같아. 매를 벌어요, 매를. 사고를 더 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한국 삼성 스마트폰에서 인도 시장에서 밀리고, 그리고 인도 정부에 의해서 샤오미 찍혀가지고 지금 돈 압류당하고 지금 두드리 맞고 있고 세무조사도 당하고 있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샤오미 인도 법인이 돈 세탁 창구로서 해외로 불법 송금을 했다며 자산을 압류했죠. 8천억 원대의 막대한 자산을 압류당한 샤오미가 맞불을 놓으려다 봅니다. 현지 법인 직원을 대거 해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지난달 30일 중국 업계와 샤오미 등에 따르면 샤오미 인도 법인은 최근 직원 숫자를 1,400에서 1,500명에서 1,000명으로 30% 이상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보다 한 주 전에도 30명 이상의 현지 직원이 해고됐으며 향후 몇 달간 해고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샤오미 인도 법인은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시장 현황과 전망에 기반해 인력 구성을 계획할 것이라며 자산은 성과주의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직원은 배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력 감축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는 20%를 웃도는 점유율로 1위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중국과 인도의 분쟁 등으로 인해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는 16.4%의 점유율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20.1%의 점유율을 기록한 삼성전자입니다. 업계에선 샤오미의 대량 해고가 점유율 하락 이외에도 최근 인도 정부의 자산 압류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도 당국은 지난달 샤오미 인도 법인이 저작권료를 송금한다는 명목으로 해외 법인의 불법적인 송금을 자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샤오미 그룹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인도 법인을 탈세 창고로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인도 산업당국은 이달 초 샤오미 인도 법인 등의 불법 자금 송금 혐의를 통보하고 인도 법인의 자금 48억 위안을 압류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인도 사법당국이 압류한 금액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에 샤오미는 인도 법인이 지급한 로열티 비용은 인도 특화형 스마트폰 제조 기술과 특허 관련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압류 자산의 84% 이상이 퀄컴에 지불됐다며 구체적 용처를 밝혔습니다. 샤오미 본사는 특허료를 포함한 로열티를 수입 가격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는 국가마다 복잡한 기술적 문제라며 인도 법인이 로열티를 지불하는 건 합법적 관행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샤오미는 인도 정부의 조사에 성실히 협력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대량 해고가 현실화되면서 양국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자, 이렇게 중국이 다른 나라에 하는 짓거리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강한다고 자기들보다 강하다 생각하면 꼬리 낮추고 자기들보다 약하다 싶으면 우습게 알고 해고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공격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악용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보다 기술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들이 열심히 따라잡아서 열심히 해서 따라잡으려고 배우려고는 안 하고 훔치고 카피하고 해킹하고 이런 식으로 도둑질만 하는 것이 지금 중국 정부잖아요. 중국 공산당. 그리고 또 뭐 해요? 전 세계에 역병을 뿌리고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지금도 발뺌하고 있고 여러분들 걸린 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게 반도체 훔치다가 반도체 뺏기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도둑놈 심포라잖아. 에라이 내다 안 먹으니까 너희들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질 않나. 이게 지금 중공이 하는 짓거리고 패권 국가가 전 세계 이끌고 섬기고 리드를 가는 패권 국가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중공은 화폐가 불안정하고 중공은 기축통화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중공은 어때요? 전 세계에서 환영을 받고 우호적인 것이 반도 안 돼. 80% 이상이 중공이 싫다. 대한민국 국민들 82%가 여론조사에서 중국이 싫다. 중국 공산당이 싫다. 10대, 20대들은 92%가 중국이 싫다. 중국 공산당이 싫다는 게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인식이란 말이에요. 어른들보다 훨씬 똑똑한 거지. 중공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공은 전 세계의 기업들을 다 중국으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죠? 싼 땅을 주겠다. 평생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인건비 낮으니까 특혜를 주겠다 해놓고 전 세계 공장들이 중국으로 다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했죠? 합작법인을 만들어라. 그리고 감시 감독을 받아라. 그리고 기술들을 내놔라. 공동으로 소유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을 뺏기고 기술을 훔치고 회사를 괴롭혀서 회사를 먹거나 기술을 빼들어서 회사를 망하게 하거나 이런 깡패짓을 해서 중국에 들어간 기업들, 대한민국 중소기업들, 살아남은 기업들이 없다 할 정도로 기억나시죠? 철수를 다 하고 망해서 야반 도주하고 땅은 하나도 못 건지고 장비 시설도 거기 다 박아놓고 있으면 나중에 체포하겠다고 해서 도망가고 나면 체포하면 잡히면 안 되잖아. 도망가고 나면 거기를 압류하고 몰수해서 중국 정부가 자기 사람들을 써서 공장을 돌리고 기업을 만들어내고 이딴 짓으로 중국이 지금 20년 동안 성장해오고 발전해오고 도둑놈 깡패짓을 한 거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는 반성을 할 필요가 있고 깨달을 필요가 있죠. 대한민국 대기업도 마찬가지야. SK도 빨리 지금 중공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면 SK 랜드 플래시 사업 부분 그리고 인텔 랜드 플래시 사업 부분 10조 원 넘게 인수한 중국 공장이 SK를 말아먹게 하고 SK 하이닉스가 SK그룹 전체의 피를 빨아먹을 것이다. 그래서 SK는 몰락하고 추락할 것이다. 지금 그런 징후가 좀 보이죠. 자,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 낮에부터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정말 폭우가 내리고 바람도 엄청나게 불어오는데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유튜브 대표님들 그리고 낮에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나라를 걱정하고 중국을 반대하고 또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속국화가 되는 것을 싫어하고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반대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구호 힘차게 외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은 술만 퍼마시지 말고 중국 공산당과 인민군의 합조의 개노릇을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자산과 국가 기밀과 군사 기밀과 대기업의 기밀까지 훔치고 약탈하려고 하고 개인의 자산과 개인의 정보까지 훔치고 흔들고 괴롭히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 스파이 간첩 기업 화웨이 장비를 통신 3사 SK, LG, KT에서 즉각 제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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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신중 윤석열은 술만 퍼마시지 말고 대한민국을 마오이즘화, 대한민국을 공산화를 친화시키고 세뇌시키고 있는 중공의 공자학원을 각 대학으로부터 즉각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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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신중 윤석열은
술만 퍼마시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을 흔들고 괴롭히는 또 탄압하고 추적하는 중국 비밀경찰과 스파이센터, 서울에도 있고 제주에도 있는 이런 중공의 간첩 행위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비밀경찰센터를 수사하고 관계기관을 폐쇄하고 범죄가 밝혀지면 즉각 이 중국 간첩들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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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국민들이 정말 싫어하는 중국 공산당, 이거에 눈치 보는 자들이 정치권 아닙니까? 이런 정치권들 이제 퇴출시켜야죠. 없애야죠. 다시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되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년 총선에 노력합시다. 자.